세계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전력난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에 악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애플과 테슬라 등 글로벌 기업들의 주요 부품사도 가동을 멈췄고 포스코, 오리온과 같은 우리 한국 기업들의 현지 공장도 하나둘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전력난의 원인부터 여파는 어디까지일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영국에서는 기름과 생필품 부족 사태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5위인 영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오늘 경제일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대호의 경제일기 오늘도 김대호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먼저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기에 몰린 헝다가 자산을 일부 매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위기를 좀 모면할 수 있을까요? 네, 반가운 소식이죠. 지금 중국의 헝다 그룹의 파산 위기가 중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어 왔는데요. 오늘 홍콩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이 헝다 그룹이 공시를 했습니다. 헝다 그룹의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지분, 구체적으로는 성징인항이라는 곳인데요. 성경은행이죠. 성경은행의 지분을 매각해서 1조 8조 원, 우리 돈으로 1조 8조 원을 확보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1조 8조 원 하면 지금 당분간 헝다 그룹이 지급해야 될 채권 이자 금액은 충분히 납부하고도 남을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적어도 단기간에 헝다 그룹의 정부가 예고치 않은 시장이 예상치 않은 파업은 일단 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헝다그룹 관련된 소식은 다음 달 말까지 계속해서 채무 만기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계속 짚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볼 텐데요. 중국의 전력난이 닥쳤다라는 뉴스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인가요? 예, 지금 헝다 그룹의 이 파산 위기는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마치 그 미국의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10년 전에 그렇게 큰 글로벌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었지만은 예. 네. 그러나 그 공포가 좀 과장된 측면이 있고요. 충분히 중국이 또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질서 있는 해체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헝다 그룹보다도 사실 더 이 중국 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전력 수급난입니다. 어허. 중국에 지금 전기가 제때 들어오지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 또 전기가 제때 공급되지 않다 보니까 일부 공장들이 조업을 제대로 못하는 조업 중단 사태가 터지고 있거든요. 그 이것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이후로 공급망, 물류 공급망 체계가 좀 흔들리면서 제때 필요한 몇몇 제품들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세계 경제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발 이 전기난 쇼크가 공급난을 더 부채질하고 특히 중국 경제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들어보니까 애플이나 뭐 테슬라 공장 그 연계된 그런 하청업체 관련 공장들도 하나둘 멈추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좀 타격을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지금 뭐 공장이 전력난 때문에 완전히 폐쇄한 건 아니고요. 중국 당국에서 또 전력 당국에서 시간을 주고 일주일에 사흘 쉬어라 또는 나흘 쉬어라. 어떤 경우는 일주일 엿새를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만 근무하고 6일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아주 그 황당한 지금 사정이 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전기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일인데 중국에 성이 26개가 있습니다. 특별시까지 포함하면 뭐 한 36개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지금 이 전기 제한 송전을 하고 있는 전기를 제때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애로를 겪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동북 삼성이라고 그래서 중국말로는 뚱베이산성인데 예. 우리나라 이 중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는 랴오링성 또 회령장성 그다음에 또 지린성 이 3곳이 특히 심각하고요. 네. 남쪽으로 내려가면 광둥성 쪽에서도 심각한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파가 이게 물가 상승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중국의 전력난이 심각해진 이유는 뭔가요? 예, 그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좀 특이할 대목은 호주와의 무역 전쟁입니다. 지금 중국은 작년 5월, 정확하게 작년 5월 1일부터 호주와 심각한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호주가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 발상지가 우한이다, 그 진원지를 조사하라 그러고 있고, 또 중국의 인권을 정식으로 문제를 삼았죠. 또 화웨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미국이 규제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서 규제를 한 나라가 바로 호주입니다. 네. 이 같은 호주의 그 대중 공격에 대해서 중국은 수입 규제로 지금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무역 전쟁의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호주가 그동안에 호주 경제가 그나마 살았던 것은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사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래 배은망덕한 호주에 대해서 우리는 수입 금지를 함으로써 응징을 하겠다. 마치 우리나라 사드 사태 때 중국이 한국산 여행객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조처를 취한 것과 아주 유사한데요. 처음에는 포도주도 막고 랍스타도 막고, 그런데 포도주나 랍스타를 수입 규제할 때는 중국이 훨씬 유리하고 호주가 어려운 사정이 많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호주는 원자재 보유국이거든요. 철광, 석탄 이런 것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인데 석탄까지 수입 규제를 하게 되면서 호주는 중국의 석탄을 못 팔아서 단기적으로 애로사항을 겪었지만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부족해진 이 공급을 인도라든지 다른 나라에 팔면서 호주는 위기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정작 호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로부터 제때 물건을 사오지 못한 겁니다.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좀 사왔는데 그쪽에서의 석탄의 열 효율이 호주산에 비해서 50%, 60%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사실 이 전기 위기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위기가 경고가 깜빡깜빡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을 되면서 북부지방부터 좀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난방용 이런 전기 수요가 폭증하면서 드디어 이제 이 전력난이 본격화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하늘이 상당히 요즘 들어서 맑습니다. 네. 이게 한 10여일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타이밍부터 중국의 전기난으로 인해서 전력난으로 인해서 공장 가동이 좀 줄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미세먼지도 상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가능케 합니다. 이게 또 그런 연결고리가 있었거든요. 그 또 시진핑 국가 주석이 그 탄소 중립 정책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그것도 좀 영향을 줬을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하시죠. 예, 중국 이제 시진핑 국가 주석이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또 중국이 세계의 선진국으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저게 석탄 발전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엄청난 지금 매연 공기인데요. 저게 온실가스의 핵심적인 요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은 지금 발전 상황에서 전체 에너지의 51% 정도를 석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이 자신의 이미지 개선, 또 중국의 올림픽을 하는 중국 나라의 채모 이런 걸 감안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이 석탄의 채광 광산 중에 생산성이 낮은 곳을 단계적으로 몇 년 전부터 계속 폐쇄해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호주와의 무역 전쟁이 터지니까 이게 이중으로 석탄 부족이 갑자기 좀 심각하게 된 것이죠. 예.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뭐 기업의 생산을 완전히 마비시킬 이런 정도는 아니고요. 지역별로 중국 전역은 뭐 무풍지대인데 약 3분의 1 정도 지역에서 그 차등 송전을 하는 이런 정도의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포스코 장수성 공장, 그다음에 오리온, 이 초코파이 만드는 오리온의 선양 공장 이런 데가 지금 10월 1일까지 전기 공급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받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광둥성 쪽에는 폭스콘이라든지 애플의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대만 회사들, 대만 회사들의 지금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환경적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중국이 탄소 저감으로 가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와중에 겪는 성장통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경제적 측면으로 보면
뭐 노무라증권이나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낮춰잡고 있죠. 그렇습니다. 세계 투자은행들 IB라고 하는 투자은행 그중에서도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중국의 이 전력 부족 사태가 헝다그룹의 파산 위기보다도 좀 더 심각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중국 경제 성장률을 낮춰잡고 있는데요. 기관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뭐 적게는 0.5에서 많게는 1% 정도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중국 정부 당국은 상당히 여유 있는 반응인데요. 중국의 잠재 성장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잠재 성장률은 이상적 성장률, 적정 성장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1% 오르내리막 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중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석탄으로 인한 이 전력난 문제는 중국 경제가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다. 너무 바깥에서 중국을 향해서 너무 걱정 많이 하지 말라. 호들갑 떨지 말라 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예. 다음 주제는 지금 영국에서 생필품 대란을 겪고 있는데 코로나19 초기에는 휴지 사재기로 굉장히 혼란이었는데 이번에는 주유 대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어떤 상황인가요? 요즘 영국발 뉴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 안 되는 황당한 장면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라는 영국에서 예. 가장 후진국형 생필품 대란이 일어나서 지금 사지 않으면 못 구한다. 이래서 각 가게마다 줄을 서서 너도 나도 먼저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대란 상황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지금 심각한 것은 주유소입니다. 주유소 앞에서 물통까지 들고 와서 기름을 먼저 사가겠다. 이런 어떤 이 물류의 대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공급이 부족한 이런 차원,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치가 돼서 완전히 경제가 파탄된 이런 상황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요. 올 1월 달부터 영국이 단행한 이른바 브렉시트. 브렉시트라는 게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빠져나간다. 그래서 영국의 브리튼과 빠져나간다는 뜻의 에시트를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그러는데요. 이 브렉시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하청 아주 그 노동 집약적인 근로자들이 없어진 겁니다. 지금 브렉시트의 주 메인 목표가 영국이 브렉시트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연합 국가로부터 못 사는 나라에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영국 사람들의 저임금 일자리를 싹쓸이해가고 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영국은 브렉시트를 이제 끝내고 이 영국에 들어와 있는 유럽연합 국가들의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취지였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것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바람에 지금 영국에서 물건을 실어 나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특히 슈퍼마켓보다도 주유소가 더 심각한 것은 주유소는 특정 라이선스가 있는 트럭 운전사들만 기름을 나눌 수가 있거든요. 예. 그 운전사 수가 지금 10만 명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는 기름이 넘치는데 그것을 배달할 배달꾼이 없는 겁니다. 어허. 이런 상황이 지금 심각해지니까 미국, 영국에서는 군 부대를 동원해서 배달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군인들을 대기시켰는데요. 자칫 이것은 국민들에게 더 공포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대기만 시켜놓고 있고 지금 빨리 운전면허증을 준다든지 또 나가는 사람들한테 다른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한테 3개월만 더 있어달라 사정하는 그런 어떤 아주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 그 영화 킹스맨 보면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뭐 이런 명대사도 있는데 기름통 들고 사재기하러 왔다. 뭐 그리고 주유소 뭐 사장을 폭행했다 이런 내용들은 좀 체면을 영국으로서는 구기게 하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 곧 있으면 사실 성탄절이기 때문에 성탄절에 만찬도 준비해야 되고 연말에 물동량도 굉장히 늘어날 텐데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텐데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영국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방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가 최근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좀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단 말이죠. 밖으로 나오니까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브렉시트 그 전에 영국에 들어와 있던 그 근로자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고 또 그 사이에서 이제 공급을 할 수 있는 배달 일꾼들이 없어지다 보니까 생필품 지금 그림에서 보다시피 서로 사가서 지금 텅텅 비었어요. 텅텅 빈 상황인데 자 가을이 되면 뭐 땡스기빙도 있고 또 성탄절
모든 축제가 가을에 몰려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게 노동력 확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그 영국이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동안 같은 유럽연합의 회원국이었던 국가에 어떤 SOS를 쳐서 그쪽에 있는 사람들 좀 3개월, 6개월 임시 비자를 줄 테고 또 돈을 좀 더 줄 테니까 좀 와달라. 그리고 결국은 그런 유럽연합과의 협조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게 마지막 카드로 보이고요. 장기적으로는 영국 내에서 이런 배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금 크게 늘리려는 그런 정책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